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여보, 저기 좀 봐요. 공항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요? 지난달 태풍으로 일본 나리타 공항 착륙이 불가능해진 핀란드 항공편이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탑승객 중 절반이 70세가 넘는 핀란드 부유층 노인들. 평생 모은 돈으로 황혼 여행을 떠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내린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문이 열린 지 단 5분 만에 노인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을 둘러보던 한 할아버지가 승무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시아 맞습니까? 우리 헬싱키 공항보다 좋은데요. 30년 경력의 핀란드 기장 유아 코스키넨. 그는 수천 번의 비행을 해왔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 봤다고 합니다. 비상 착륙으로 시작된 예상치 못한 한국 경험. 그리고 그가 목격한 놀라운 5시간. 기장이 직접 전하는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항공에서 32년째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아 코스키넨입니다. 헬싱키와 아시아를 오가는 장거리 노선을 주로 맡아왔고 수천 번의 비행을 해왔지만 그날 같은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조종하던 항공편은 헬싱키에서 출발해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세기였습니다. 승객 대부분이 70세가 넘는 핀란드 부유층 노인분들이었습니다. 평생 은행장, 기업회장, 대학 교수로 살아오신 분들이 은퇴 후 평생 모은 돈으로 떠난 황혼 여행이었습니다. 모두들 일본의 온천과 전통 정원을 기대하며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상공에 접근하던 중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형 태풍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있어서 나리타 공항이 폐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체 착륙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연료와 거리를 계산해 보니 가장 가까운 곳이 한국 인천이었습니다.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실망하는 한숨소리가 기내에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이분들의 여행 계획에 전혀 없던 나라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 착륙 허가를 요청했고 관제탑은 즉시 활주로를 배정해줬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었지만 태풍 때문에 예정에 없던 착륙이었기에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관제탑의 안내는 침착하고 정확했습니다. 32년 경력 동안 여러 나라 공항에 예정에 없던 착륙을 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활주로에 내려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공항 시설을 살펴봤습니다. 활주로 상태가 완벽했고 유도등과 표지판들이 선명했습니다. 북유럽 공항들도 좋지만 인천공항의 시설은 확실히 최신식이었습니다. 특히 야간 조명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 시간대였는데도 시야 확보가 완벽했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하고 기내 문이 열렸습니다. 공항 직원이 올라와 상황을 확인했고 놀랍게도 핀란드어가 가능한 직원이 함께 왔습니다. 승객들에게 대기 시간과 절차를 핀란드어로 설명해줬습니다. 헬싱키 공항에서도 아시아 언어 통역을 즉시 구하기는 쉽지 않은데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환승 대기 구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저와 승무원들도 잠시 대기실로 가서 쉬기로 했습니다. 기내에만 있을 수 없었고 다음 비행 준비를 위해 잠시 몸을 풀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청결함이었습니다.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인데도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자들도 깨끗했고 배치도 여유로웠습니다. 헬싱키 공항도 깨끗한 편이지만 인천공항은 규모가 훨씬 크면서도 관리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큰 공항을 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부기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공항 화장실이 호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직접 가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세면대와 거울이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손 건조기도 최신형이었고 휴지와 비누도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주요 공항들도 시설은 좋지만 이용객이 많아서 늘 어수선한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승객 중 한 분이 휠체어를 사용하셨는데 공항 직원이 바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휠체어 이동 경로가 따로 표시되어 있었고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동선마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북유럽이 장애인 복지로 유명하지만 공항 시설만큼은 한국이 우리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대기 시간 동안 승객들은 각자 공항 내 식당이나 편의점을 이용했습니다. 저도 간단히 요기를 하려고 공항 식당가로 갔습니다. 식당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한식, 일식, 중식, 양식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가격도 공항치고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유럽 공항들은 식사 한 끼에 20유로는 기본인데 인천공항은 그보다 저렴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비빔밥이라는 요리였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채소와 밥, 고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매운 소스가 식욕을 돋웠습니다. 공항 음식이라고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조리된 한 끼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면세점 구역을 지나쳤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유럽 명품 브랜드는 물론이고 아시아 브랜드까지 입점해 있었습니다. 헬싱키 공항 면세점과 비교하면 10배는 큰 것 같았습니다. 승객 몇 분이 면세점을 구경하고 계셨는데 한 할머니는 한국 화장품을 사고 계셨습니다. 공항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비행 정보, 날씨, 환율, 심지어 관광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어 지원도 되었고 터치스크린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도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승객들이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리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유럽 공항들은 무료 와이파이가 시간 제한이 있거나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은데 인천공항은 제한 없이 빠른 인터넷을 제공했습니다. 충전 시설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의자마다 충전 포트가 있어서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여행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 대기할 때 배터리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저는 32년 동안 전 세계 주요 공항을 다녀봤습니다. 유럽의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아시아의 싱가포르, 홍콩, 도쿄까지 모두 경험해봤습니다. 인천공항은 시설의 현대성과 관리 수준에서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규모를 완벽하게 운영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예상 대기 시간은 약 5시간이었습니다. 태풍이 일본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항에 있다 보니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도 편안했고 볼 것도 많았습니다. 승객들도 처음의 실망감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한 듯 공항을 구경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5시간이 지나고 일본 기상 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시 출발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탑승 안내를 하려고 대기실로 갔는데 승객 몇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좀 더 머물 수 있냐고 일본 대신 한국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32년 경력 동안 공항 대기 5시간 때문에 여행 계획을 바꾸겠다는 승객은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승객 중 12명이 일본행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항공사의 상황을 보고했고 남은 승객들을 태우고 도쿄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분들의 결정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공항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들은 대기 시간 중에 공항 밖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5시간이 지루해서 일부 노인분들이 잠깐이라도 서울 시내를 보고 오자고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니 공항철도를 타면 서울역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왕복 2시간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핀란드 최대 제약회사 회장을 지낸 78세 할아버지가 앞장섰습니다. 평생 보수적인 투자만 해온 분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모험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함께 간 일행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은행장, 대학 교수, 기업 임원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평생 유럽만 여행했고 아시아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철도 매표소에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동 발매기가 핀란드어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터치스크린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었고 신용카드 결제도 간편했습니다.
헬싱키 지하철 발매기보다 더 직관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표를 구매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깊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는데도 시설이 깨끗하고 환했습니다. 벽면에는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조명도 은은했습니다.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승강장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이 깨끗했고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최근 지어진 역들만 이런 시설이 있는데 한국은 모든 역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외관부터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매끄러운 디자인의 깨끗한 차체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내부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좌석이 넓고 편안했으며 손잡이도 충분했습니다. 노인들이 서서 가기에도 안정적인 구조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조용함이었습니다. 열차가 달리는데도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헬싱키 지하철도 조용한 편이지만 한국 열차는 더 조용했습니다. 진동도 적어서 서 있어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스크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위치, 다음 역, 환승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어 지원은 없었지만 영어와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역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숫자만 세어도 어디서 내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지난 후였지만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북유럽 사람들도 조용한 편이지만 한국 사람들의 질서 의식은 더 뛰어나 보였습니다. 노약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실제로 젊은 승객들이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도 노인 공경 문화가 있지만 한국은 더 자연스럽고 일상적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헬싱키 중앙역보다 훨씬 컸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시설의 깨끗함에 계속 놀랐다고 합니다. 지상으로 나오자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헬싱키도 깨끗한 도시지만 서울은 규모가 달랐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대도시인데도 거리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음성 안내가 나왔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경계도 명확했고 턱이 낮아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가기 편했습니다. 도시 설계 자체가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작은 가게였는데 없는 게 없었습니다. 음식, 음료, 생필품은 물론이고 택배 서비스, 공과금 납부, 현금 인출까지 가능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한국은 한 곳에서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직원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소통 가능한 수준의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번역 앱까지 꺼내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서비스 정신은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본 서울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교통 시스템의 정확성, 도시의 청결함, 시민들의 질서 의식, 장애인을 배려한 설계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노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 2시간의 짧은 외출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들른 나라였지만 이제는 제대로 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행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한 12명의 노인들은 서울 시내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다음 비행 일정이 있어서 도쿄로 갔지만 나중에 그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꼭 전하고 싶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첫날 저녁 전직 은행장이었던 73세 할아버지가 두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장시간 비행과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피로가 쌓였던 것 같았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진통제를 가방에 넣어왔는데 공항에서 분실했다고 했습니다. 일행 중 한 분이 호텔 프런트에 물어봤습니다. 근처에 약국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친절하게 지도를 그려주며 도보 5분 거리에 약국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도 문을 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밤 9시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국을 찾아가는 길도 편했습니다. 거리가 밝았고 보도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핀란드 겨울철에는 밤 5시면 어두워지고 거리가 한산해지는데 서울은 밤 9시에도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당과 상점들이 불을 밝히고 영업 중이었습니다. 약국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내부는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약품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진열도 깔끔했습니다. 핀란드 약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약사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는데 언어가 문제였습니다. 영어로 말을 걸자 약사는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꺼내서 번역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증상과 필요한 약에 대해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약사는 단순히 약만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나이와 체중을 물어봤고 다른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핀란드 약사들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만 외국인 손님에게까지 이렇게 신경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문성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약사는 몇 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강한 진통제와 약한 진통제, 그리고 부작용이 적은 제품까지 설명해줬습니다. 각 약의 장단점을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 상세히 알려줬습니다.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전문가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작용이 적은 중간 강도의 진통제를 선택했습니다. 약사는 복용법까지 꼼꼼하게 설명해줬습니다. 하루 몇 번, 식사 전인지 후인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줬습니다. 약봉지에도 영어로 복용법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가격도 놀라웠습니다. 핀란드에서 같은 종류의 약을 사면 20유로는 좋게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이렇게 좋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외국인인데도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국을 나오면서 일행들은 감탄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약국이 열려 있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가격까지 합리적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약을 먹을 물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편의점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24시간 영업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극히 드문데 서울에서는 흔한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물건 종류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음료, 과자, 도시락, 샌드위치, 과일, 생필품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헬싱키 편의점의 3배는 되는 물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락 코너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종류가 10가지가 넘었고 모두 당일 제조된 신선한 제품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비치되어 있어서 즉석에서 데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 편의점에서는 샌드위치 정도만 파는데 한국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단순히 물건값만 계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택배 발송, 공과금 납부, 교통카드 충전, 현금 인출까지 가능했습니다. 편의점이 아니라 작은 은행이자 우체국 같았습니다. 한 공간에서 모든 생활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친절했습니다. 외국인 손님인 걸 알고 영어로 말을 걸어줬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피곤한 기색 없이 밝은 표정으로 응대했습니다. 물과 간단한 과자를 샀습니다.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물 한 병의 2유로는 하는데 한국에서는 1유로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생활 물가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가가 비싼 북유럽에서 온 노인들에게는 더욱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며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상점,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서비스, 친절한 직원까지 모든 것이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약을 먹고 쉬었습니다. 두통을 호소하던 할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약 효과도 좋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에서 아플 때 가장 불안한 법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경험한 일들이 화제였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관광 명소를 보는 것보다 이런 경험이 더 값지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노인들은 호텔 근처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가라고 했습니다. 관광객 전용 식당이 아니라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식당가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지만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각 식당마다 메뉴판이 진열되어 있었고 일부는 영어 표기도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 사진도 함께 있어서 어떤 요리인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한 한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불고기, 비빔밥, 찌개 종류가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음식이 신선하고 정갈해 보였습니다. 핀란드 음식은 대체로 단순하고 담백한데 한국 음식은 색깔부터 화려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가 깨끗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잘 정돈되어 있었고 바닥도 반짝였습니다. 주방이 보이는 구조였는데 주방도 깔끔했습니다. 위생 관리가 철저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직원이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 직원이었는데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외국인 손님인 걸 알고 영어 메뉴판을 가져다 줬습니다. 각 요리마다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고 어떤 맛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메뉴를 고르기 어려워하자 직원이 도움을 줬습니다. 노인들이 드시기 좋은 메뉴를 추천해 줬습니다. 너무 맵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골라줬습니다. 불고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비빔밥을 권했습니다. 고객의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반찬이 나왔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반찬들이 여러 종류였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생채 등 다양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식사 전에 빵 정도만 나오는데 한국은 반찬만으로도 한 상이었습니다. 반찬을 맛보니 신기했습니다. 김치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약간 매콤하면서도 상큼했습니다. 다른 반찬들도 각각 맛이 달랐고 모두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음식에 대한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불고기가 지글지글 끓는 돌판에 담겨 나왔습니다. 고기와 야채가 조화롭게 볶아져 있었고 향이 좋았습니다. 된장찌개는 뜨거운 돌솥에 담겨 나왔고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직원들이 수시로 물을 채워주고 빈 그릇을 치워줬습니다. 필요한 게 있는지 눈으로 살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적절한 서비스의 균형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받을 법한 대접이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을 보니 현지인 가족들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모여 밥을 먹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핀란드에서도 가족 식사는 중요하지만 한국은 더 자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했습니다. 가격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가 헬싱키의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 비슷한 수준의 식사를 하려면 한 사람당 30유로는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15유로 정도였습니다. 물가가 합리적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노인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문화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재료의 신선함, 조리의 정성, 서비스의 세심함까지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줬습니다. 근처를 걸으며 다른 식당들도 구경했습니다. 한식당뿐만 아니라 일식, 중식, 양식당도 있었습니다. 각 식당마다 개성이 있었고 모두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외식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길거리 음식이었습니다. 떡볶이, 튀김, 어묵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 먹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떡볶이를 사봤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한 맛이 독특했습니다. 가격은 정말 저렴했습니다. 길거리 음식 가게도 위생적이었습니다. 조리 도구가 깨끗했고 장갑을 끼고 음식을 다뤘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길거리 음식이 흔하지 않은데 한국은 길거리 음식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들은 모두 만족했습니다. 음식의 맛, 서비스의 질,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처음이었지만 금방 익숙해졌고 오히려 더 먹고 싶어졌습니다.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된 특별한 저녁이었습니다. 셋째 날 오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직 대학 교수였던 76세 할아버지가 호텔 방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던 분이라 동행한 일행들이 크게 걱정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 급히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즉시 구급차를 부를 수 있지만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면 택시로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병원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일행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는 상황을 듣고 안전 운전을 하면서도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도록 운전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환자의 상태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부터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즉시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고 접수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신속했습니다. 당황할 틈이 없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영어로 응대했고 필요한 정보를 물어봤습니다. 여권과 해외 여행자 보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서류 작성이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컴퓨터로 정보를 입력하고 접수증을 출력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통역 서비스였습니다. 접수를 마치자 직원이 통역사를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영어가 유창한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소속 통역사였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정확한 소통을 위해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이런 서비스는 대형 병원에서나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일반 대학병원에서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응급실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의자도 편안했고 조명도 눈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핀란드 응급실은 대체로 혼잡하고 시끄러운데 한국 응급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대기 시간도 짧았습니다. 접수한 지 20분 만에 진료실로 불렸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이 일상인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해서 신속하게 진료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는데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증상을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어지러웠는지, 가슴 통증은 어떤지, 평소 복용하는 약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기본 검사 후 의사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검사가 왜 필요한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환자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복도가 넓고 깨끗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습니다. 각 검사실마다 대기 인원이 적었고 순서가 빨리 왔습니다.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검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기사가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옷을 벗고 검사대에 눕자 여러 개의 전극을 가슴과 팔다리에 붙였습니다. 검사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즉시 출력되어 담당 의사에게 전송되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도 신속했습니다. 최신 디지털 장비로 촬영했고 방사선 노출도 최소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실 시설이 현대적이었고 기사들도 전문적이었습니다. 핀란드 대학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는 별도의 체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능숙하게 체열했습니다. 바늘을 찌르는 순간 약간의 통증이 있었지만 금방 끝났습니다. 체열한 혈액은 즉시 검사실로 보내졌고 결과는 1시간 내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마치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이미 심전도와 엑스레이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했습니다. 심장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고 폐도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혈압약을 조금 조절하고 며칠간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방하는 약이 핀란드로 돌아가서도 계속 복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약물이라고 알려줬습니다. 환자의 향후 여정까지 고려한 처방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수납을 했습니다. 응급실 진료 각종 검사 처방전까지 포함해서 총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도 있었지만 전체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핀란드에서 같은 검사를 받으면 2배는 나올 비용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일행들은 안도했습니다. 외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의료 서비스의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신속한 대응, 전문적인 의료진, 체계적인 시스템, 합리적인 비용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환자는 말했습니다. 76년을 살면서 여러 나라 병원을 가봤지만 오늘처럼 안심하고 치료받은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특별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노인들은 다시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미 일본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어야 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값져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핀란드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 앉아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발 시간까지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지난 며칠간의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각자가 본 한국의 모습이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인 감상은 같았습니다. 전직 은행장이었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금융업에 종사하며 여러 나라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유럽, 미국, 심지어 일본도 여러 번 갔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나라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스템에 감탄했다고 했습니다. 공항 체크인부터 지하철 발권, 병원 접수까지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서류가 거의 없었고 모든 절차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핀란드도 디지털화가 진행 중이지만 한국은 이미 완성 단계였습니다.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핀란드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가 예정대로 가지 못해 걱정했던 자녀들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였냐고 물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짧아서 서울만 봤는데 다른 도시들도 구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와 부산도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아들에게 한국 화장품을 선물로 사갔다고 말했습니다. 면세점에서 산 제품인데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브랜드를 더 찾아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인들은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여행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지만 오히려 더 값진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본 온천도 좋았겠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역사, 문화, 기술이 가장 앞서 있다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는 넓고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핀란드도 좋은 나라지만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효율성과 혁신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핀란드가 이런 부분을 배운다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노인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 며칠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이 생겼습니다. 공항을 걸으며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 효율적인 시스템 모든 것이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며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자고 말했습니다. 핀란드로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인들이 핀란드로 돌아간 후 저는 며칠 뒤 헬싱키로 돌아가는 비행편을 조종했습니다. 공항에서 우연히 그분들 중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그 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에 도착한 노인들은 가족들에게 한국 경험을 자세히 들려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 이야기려니 생각했던 자녀들도 부모님의 열정적인 설명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한국이 그렇게 발전한 나라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의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퍼져나갔습니다. 헬싱키 사교계에서 한국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유럽과 미국만 여행하던 상류층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여행지로 한국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더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헬싱키의 한 고급 여행사에서 한국 여행 문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다녀온 후 입소문이 퍼지면서 예약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여행사는 급히 한국 전문 상품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특히 노인층의 문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60대, 70대 부유층들이 한국 여행을 원했습니다. 관광지보다는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타보기, 병원 방문, 시장 구경 등 현지인처럼 여행하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노인들 중 몇 분은 실제로 한국 재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직접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짧은 여행이 아니라 2주 이상 충분히 머물며 여러 도시를 둘러볼 계획이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6세의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다음에 한국에 가면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기본 표현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들의 한국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배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핀란드도 좋은 나라지만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교류하며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한국 이야기를 꺼냈고 꼭 한번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유럽만 고집하지 말고 아시아, 특히 한국을 경험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핀란드와 한국의 거리는 멀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노인들의 경험담이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작은 만남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연한 비상 착륙이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계속 헬싱키와 아시아를 오가는 노선을 담당했습니다. 가끔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면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렸던 공항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핀란드 항공 조종사 모임에서 그날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료 기장들 앞에서 비상 착륙과 그 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기장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단 5시간의 공항 대기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한 선배 기장이 물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정말 그렇게 좋은지 과장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오히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32년 경력 동안 가본 모든 공항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시설의 현대성은 물론이고 운영의 효율성이 뛰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 착륙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은 드물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기장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그런지 아니면 공항만 특별한 건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승객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공항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체계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교통, 의료, 상업시설 모든 것이 높은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승무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날 함께 비행했던 승무원들이 나중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의 친절함과 전문성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세기를 받아들이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완벽하게 대응했다고 칭찬했습니다. 한 승무원은 개인적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 휴가 때 서울 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며칠간 머물며 여러 곳을 둘러봤는데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한국 여행을 추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선진 시스템과 높은 시민 의식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외국인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따뜻함은 시스템이나 시설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장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몇 명은 다음 휴가 때 한국을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싶다는 기장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여행 조언을 해줬고 꼭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다른 공항들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한 비상 착륙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 곳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특별한 장소입니다. 승객들에게도 가끔 그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내 방송으로 인천공항에 대해 소개할 때 개인적인 경험을 덧붙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며 한국이라는 나라도 방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승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32년간 조종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비행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비행도 많았고 예상치 못한 상황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비상 착륙만큼 의미 있는 비행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목적지를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각을 바꿨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었습니다.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지 않았다면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호기심으로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한국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은 우연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벽한 시설,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상 착륙지가 한국이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만약 다른 나라였다면 승객들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나라였습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오랜 경력을 쌓았다고 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76세의 노인들도 한국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저 역시 32년 경력의 기장이지만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태풍으로 시작된 예상치 못한 여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는지, 한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 얼마나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태풍 비상 착륙 핀란드 노인들 한국에 반하게 된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